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이 1600대, 1660, 1670짜리에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21선 소화를 하고 미국 시장의 상승을 어제 선반영하고 오늘 어제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미국 시장의 상승폭만큼은 아니었지만 강세를 좀 유지하면서 드디어 1800대로 복원이 됐습니다. 이게 참 제가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주간 위클리 방송인데요. 일주일마다 지수의 앞자리, 100자리가 다릅니다. 지금 그죠? 1400대 한번 보고 일주일 지나서 1600대 보고 1700대 보고 1800대 보고 그 전에는 불과 일주일 전에 2000포인트대였는데 1600대 보고 1400대 보고 뭐 이렇게 왔죠.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동성은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의 침체 상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뭐랄까 묻지마 매도세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묻지마가 아니라 내용은 이제 대충 구체적으로 다 알게 됐고 조치들도 나와 있어요. 뭐 되돌아보면은 우리 시장이 PBR로 0.6배수대까지 역사적인 변동성, 과거에 200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DJ 정부 당시에 카드채 사태가 있었을 때가 PBR 0.6배수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내수도 위기였고 당시에 이제 이라크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출 경기도 부진했던 내외적으로 다 안 좋았던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0.6배수대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0.6배수대까지 와서 0.63, 그러니까 공식적인 PBR 0.63인가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KRX에서 데이터로 제공하는 매일 데일리로 제공하는 PBR 0.6배수대 0.63인가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하락을 한 거죠. 이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얼마나 나빠질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일 때 원래 투매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는 달러 분기, 그러니까 현금화. 그러니까 이게 그 봉쇄라는 거 제가 이전에 제일 처음에 우한 사태 나왔을 때부터 제일 우려했던 게 봉쇄였는데 봉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국 쪽에서만 어느 정도 국한되는 바이러스 예전에 사스나 이런 것처럼 그랬다면 뭐 거기서 끝났겠지만 이게 봉쇄 수출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 우리나라만이 어떻게 보면은 봉쇄를 하지 않고 스웨덴이 이번에 봉쇄하지 않고 사회적 면역을 시험 차원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봉쇄하지 않고 그냥 풀어놨더니만 아주 난리가 나서 봉쇄로 회귀한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말이 쉽지 60% 집단 면역, 사회적 면역 체계로 집단 면역으로 사회적인 항체 형성이 되면은 이제 1대1 서로는 옮기지 않는다라는 게 이 집단 면역의 메커니즘인데 그건 불가능하다. 사망자가 너무 많이 돼. 치사율이 제가 보니까 이게 거의 옛날 그 1800년대 있었던 스페인 독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감소했었죠. 스페인 독감 때문에. 사망률이 20%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그 의료 기술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의료 마비와 함께 치명률이 10% 가까운 국가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의 큰 나라들까지도 치명률이 9%대까지 나오니까 만약에 과거에 800년대 의료 수준이었다고 보면은 이번 이 바이러스 치명률은 20% 가까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1%대로 엄청나게 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얼마나 오래 봉쇄가 돼서 실물 경기가 거의 중단되는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초입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현금 확보하고, 그죠? 가게도 현금 확보를 하고, 은행들도 현금 확보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 시스템이 멈추면 현금은 뭡니까? 여러분? 궁극의 현금 기축 통화, 즉 결제 통화는 달러밖에 없잖아요. 초입엔 달러 풍기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마구 풀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풍기 현상이 생겼을 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다 풀어준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무너지면 미국까지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혼란까지 가중됐을 때 이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추가 지원까지 카드를 다 꺼내고 회사채 사겠다, 뭐 주식까지 직접 매입해주겠다, 국유화도 하겠다.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고 카드를 풀면서 1차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됐고, 그죠? 그리고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디폴트 리스크까지 일단 완화가 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확진자 상황이 좀 증가율이 좀 진정되니까 유럽, 이탈리아부터 해서 뉴욕주가 미국은 거의 뉴욕 중심이었으니까 뉴욕이 조금 진정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금융시장의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뭐 이번에 나온 이 구충제라는 부분이 좀 더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가미된 것 같고 일단 한번 진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지금 보시면은 30포인트 1.7% 올랐는데요. 결국은 이거예요. 여기는 완전한 공포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 제가 정말 재밌는, 여전히 기억나는 게 제가 이날 방송을 그 당시에 무슨 코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중에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최악을 산정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떤 상황까지 예상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방송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처음 본다고. 바닥인 것 같다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환율이었어요. 그 당시 환율이 1250원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1300원 가면은 뭐 지수는 1300 깨질 거고 환율이 1500원 가면은 지수는 11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제일 중요한데 달러 스왑은 미국에서 지네들이 필요해서라도 달러 스왑은 해줄 거다. 여기서 달러 스왑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 부족 품귀가 바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달러 품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2조 원, 2조 달러죠. 2,500조. 이거 한 번 더 하는 걸로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카드죠. 이런 미국의 지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뭔가 또 W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코로나 진정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치료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길을 먼저 가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요 주말에 그 중국의 황산, 중국의 최대 관광지인 황산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마스크도 안 하고 있는 중국이 집단 면역 테스트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인데 저 중국 재확산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가만히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출입국자, 입국자 통제까지 지금 해서 신천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뭐, 종교 활동 쪽에서만 추가적으로 더 커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이나 뭐, 운신이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뭐, 소비도 그렇고, 뭐, 혹은 일하시는 분들도 뭐, 특히 자영업자분들 좀 더 심하실 텐데, 코로나 이전 사태로 이제 못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피크 친 지 지금 이미 몇 주가 지났지만. 그럼 유럽이나 미국도 피크 친다고 해서 상황이 급진전될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은 기간 조정이 가는데 기간 조정이 어디서 진행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코로나 이전이 여기인데 코로나 이전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가면은 시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 이상을 가는 게 과연 언제가 되겠느냐. 이제 관건은 이거죠. 그리고 선을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뚝, 여기 한 17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뚝 잘라놓으면은 여기는 완전한 공포 구간이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지금 상황으로서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뭐 외국 은행 뭐 하나가 파산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요. 오지간한 뭐 하이힐드 채권 쪽 문제 같은 것도 별 문제 없어요, 이제. 왜? 회사채 매입까지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채 매입까지 카드가 나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국유화 코스로 간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에 AIG나 뭐 이런 G를 국유화하고 뭐 이런 쪽으로 했던 것처럼 금융사들을 직접 매입을 FED에서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국유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채 사주고 주식 산다는 얘기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는 확실하니까 믿어라 이거죠. 금융시장에서 뭐 하이힐드 책 쪽에서 문제가 일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번에도 뭐 미국 셰일 기업 하나 파산 났잖아요.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한 이 정도 안쪽에서 싸움이 될 텐데 뭐 한 여기 1700이나 1600 후반대 이 정도 되겠죠. 상단은 뭐 어디에 될까요? 1900까지 이번에 갈까요? 60은 이렇게 내려온다 치면 저는 한 1900 상단이 아닐까 싶은데 당분간 여기서 움직이겠죠. 흐름은 일단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들은 어때요? 주식들이 이번에 떨어진 게 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상황이 조금씩 진정이 되면 어때요? 주식들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정상화는 뭐예요? 떨어진 하락폭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화죠. 그럼 이 정상화까지 이제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될 거냐 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일단 큰 흐름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요. 뭐 짧게 이제 준비한 내용들 좀 빨리빨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복귀해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치료제 결국 나오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백신은 되게 오래 걸려요. 예, 사스 백신 아직 없는 거 아실 겁니다. 백신은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치료제만 나오더라도 뭐 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거 지나가고 나면 뭐 지금 딱 한 가지 더 돈 어마어마하게 풀어놨죠. 이거 당장 유동성 장세로 못 가요. 예,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어디서 제일 많이 풀었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풀어놨고 유럽에서 제일 많이 풀어놨어요. 그 돈 왜 풀었어요? 시장 주식 올리려고 푼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비된 경제를 버텨내기 위해서 돈을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밖으로 안 나와요. 즉 미국에서 풀어준 달러가 지금 아직 이머징 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풀어준 돈이 아시아 이머징으로 넘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유동성 장세 그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예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 돈 다시 다 가져와 이거 안 하거든요. 이제 그 돈이 부양적 포지션으로 구축이 되면은 그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머징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 그 점 정도 이해하고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팩트는 또 차트로 봅시다. 모든 상황은 다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돈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돈으로 만들어내는 게 차트니까 차트는 보세요. 21선, 5일선 골드 크로스 나왔어요. 예, 이 골든 크로스는 뭐 확정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로 21선이 하락을 멈춰요. 21선 하락 멈추고 5일선이랑 골드면 어때요? 그 다음 타겟 어디입니까? 내려오고 있는 60이 결국은 다음 타겟이에요. 주가의 영역이 이 5, 20선 영역에서 여기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들어왔다.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수 트레이딩을 만약에 뭐 ETF 가지고 하신다면 여긴 롱이죠. 그죠? 그리고 요 자리 여기 깨진 자리 깨지면 여기가 깨지게 돼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무너지는 건 21선이에요. 그죠? 20이랑 5일선 골드니까 장기선을 단기선이 넘어간 골드가 깨지려면 장기선이 로스컷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선이 1700인데 이번 주까지 1690 정도까지 내일 모레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멈춰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안 깨지면은 기본적인 주가 영역은 1700에서만 1900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요 영역대로 들어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우리가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으로서는 1700 정도까지는 뭐 버퍼링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700 이하까지 다시 떨어진다면은 약간 또 리스크가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지금 제일 냉정할 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 900대입니다.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 900대도 뭐 완전히 불가능은 아닌데 주식들이 조금 슬슬 힘이 좀 빠지는 거 보면은 뭐 900 당장 돌파까지 과연 될까는 저는 살짝 갸우뚱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섣불리 숏 치지는 마시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코스닥이 지난주에 이제 아일랜드 갭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 아일랜드 갭 나왔다고 제가 아니 이게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거 아일랜드 갭을 잡아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죠. 이런 아일랜드, 이렇게 한 거래일수로 열을 넘는 아일랜드는 상당히 강한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지금 60선까지 왔어요. 코스닥은 약간 바이오 때문에 약간 왜곡 현상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거의 뭐 코로나 뭔 일 있었니까지 왔어요. 지금 얼추. 지수만. 코스닥 종목들은 다 오진 못했는데, 코스닥은 지수랑 실질 체감이랑 약간 왜곡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바이오주 정도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급은 여전히 개인, 이건 뭐 그림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들 여전히 매수하고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근데 오늘 다시 좀 샀어요. 오전에는 많이 샀었는데 막판에 조금 매수를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기조가 조금 약화되는 양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는지, 이게 만약에 개인이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다면 이 시장 지수가 꾸역꾸역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며칠간 좀 체크하시고요. 만약 계속해서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기조라면 뭐 900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들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6조, 영업이익 6조 4천억이니까 작년보다 더 좋았고요. 매출은 55조니까 매출도 작년보다 더 좋았어요. 이게 지금 3월 달은 코로나와 관련한 이 3분의 1 정도의 부분적 반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이것은 뭐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대한 뭐 수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좀 버텨내준 양상이라서. 근데 이 문제는 1분기보다 2분기죠. 2분기. 2분기도 아직까지 온기 반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4월 초니까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4월이나 5월 초까지 정리가 돼준다면은 2분기도 온기로 날아가진 않잖아요. 반 정도 부진하고 반 정도 회복이라면 그럼 괜찮은데 삼성은 잘 버티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늘 보면은 21선 이제 넘어갔어요. 21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요 공간으로 들어갔거든요. 52,000원 공간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2,000원까지 추가 상승한다라면은 오늘 지수가 1830에서 부딪히고 1850에서 40에서 부딪혔는데 800 후반대까지 그럼 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 내일 5만 이상으로 다시 안착 나오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5만 이상으로 안착 나오면 뭐 종목들은 좀 약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다른 종목들 먼저 조정 나올 수도 있는데 지수는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전자도 좀 오늘 실적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LG전자도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 21%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증가했거든요. 근데 매출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LG전자 뭐 안 좋다 다 했지만 사실 가전이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물론 부분적 반영이지만 상당히 결과가 좋았다 1분기에. 그리고 요즘 기술 패턴이 이래요. 시장 지수가 20선까지 안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못 나오고 20선 밑에 있던 애들,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좀 덜 나오고 밑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버럭버럭 한 번씩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순환매 마지막 후순위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식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소외주가 올라가면 거의 상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정도요. 지금 흘러내리다가 끝까지 안 떨어지던 게 뚝 떨어지면 이제 거의 바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가장 취약한 쪽이 뭘까요? 관광. 그죠?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주식들이 그쪽 아닙니까? 오늘 호텔신라도 꽤 올랐고요. 4.5%. 파라다이스 오늘 1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부진했어요. 근데 오늘 시장 지수는 음봉인데 이런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물론 얘네들 올라올 자리가 조금 더 있긴 해요. 근데 얘네들까지 반등이 나오면 이제 반등 나올 거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쿨다운. 지금 사실 반등도 좀 과열차게 나온 건 맞아요. 예, 주식이라는 게 코로나가 없던 일로 지우개로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 실적이나 이게 어느 정도 분명히 레벨 다운이 되는 거고 성장률도 올해 온기로 보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일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 반등이 지금처럼 계속 나오지는 못할 거다. 좀 쉬는 양상 나오겠지만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막 쫓아가시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종합이 지금 20일 이격도가 오늘 108까지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온 수준입니다. 20일 이격이 항상 제일 많이 나올 때는 21선이 돌아서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금융위기 때 111까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반등하는 이격으로는 최대였어요. 오늘 108이니까 내일까지도 20선 안 돌아서거든요. 지수가 한 1, 2%더 올라가면 110까지 갑니다. 이격도 110이면은 지수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격 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평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 가도 이건 이격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도 올라가면서 좌우지간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조정 이 정도면 아주 땡큐 조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수혜군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5G도 일정 코로나 수혜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온라인 관련한 뭐 포털 관련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뭐 결제주 이런 것들이 오늘은 별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 후순위 종목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시장이 반등이 강한 날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좀 약한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쪽이 실적은 좋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좋았던 애들 있죠. 원래 결제주는 원래 좋았잖아요. 포털도 원래 좋았죠. 그런 애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종목들, 5G도 약간 당분간 그런 양상이고,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시장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당분간 주도력은 이쪽이다. 낙폭과대는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서는 좀 소외지만 향후 코로나 이후는 어차피 이 종목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가 오랜만에 순환매가 나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효과와 함께 테스나 뭐 이런 K스택 이런 것들 반등 약했어요. 그죠? 이거 테스거든요. 오늘 갑자기 얘가 뭐 10% 이렇게 갭상승. 이거 아일랜드 갭 나왔습니다. 얘도 아일랜드 갭입니다. 얘는 한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쉬었던 애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 관련주 계속 강합니다. 애플 관련주. LG 이노텍, 뭐 ITM 반도체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애플 관련 쪽은 아마 중국이 제일 먼저 생산 정상화가 되고 중국인들이 이제 마스크 벗고 나와서 생활을 하는 게 실제로 보여지니까 이제 애플향 매출에 대한 회복, 제일 먼저 회복이 되는 게 아무래도 애플 쪽이 아니냐. 애플의 대부분 생산 라인들이 다 중국 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리고 5G 폰도 올해 중으로 출시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애플향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IT 안쪽에서 움직이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키트나 치료제 관련한 바이오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테마성인데 차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셀트리온 차트가 안 깨졌으니까 뭐 차트 대응하시고요. 차트 깨지면 그냥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은요. 뭐 제가 예상보다는 그냥 현재 상황을 쭉 읽어드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약세장 급반등 과정이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이 그림을 없던 그림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60, 120 역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술 반등이 맞아요. 기술 반등이 맞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의 수렴 과정, 21선이 돌고 61선이 내려오니까 주로 공간은 여기일 텐데 혹여라도 이 밑으로 떨어지면 리스크 관리 다시 한번 짧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은 시장지수 로스컷 포인트나 리스크 관리 위험 기준은 169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61선 근접하면은 약간 단기적으로 조금 주의하시고 과열에 대해서 21선 가까이 오면은 좀 용감해지셔도 된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쉬운 전략이 좋은 전략입니다. 그다음 결제주, 5G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어차피 성장 차별하니까 이런 애들은 지수 변동성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 건별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대부분은 다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인데요.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은 이제 반등 탄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의 위치에 있다가 주식이 40, 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행히 고맙게도 70, 80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조금씩 둔화되는 게 맞고 이제 속도가 조금 둔해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믿고 실적이 괜찮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분기 흐름은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 내년까지 좋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산업과 종목들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최악은 일단 지나갔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시고 다시 폭락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1700 커트라인만 잡고 지금은 당분간 관리하시면 오히려 미지의 공포감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저는 한치 앞을 아주 강하게 예상하기는 힘드니까 정상적인 멘탈을 유지하시면서 시장에 맞게끔 흘러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